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이자 2030년 월드컵 개최지인 모로코에서 5조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 쟁탈전에서 철도 최강자 중국이 충격적으로 탈락했습니다. 세계 철도 산업을 장악한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했지만 극적인 역전극 끝에 한국이 최종 승자로 등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업이 중국의 아프리카 잠식에 제동을 걸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조 원이 넘는 거대 사업에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로코가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1초만 걸리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충격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저는 항상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결국 미국과 중국뿐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15년간 국제무역 분쟁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많은 국가들의 경제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솔직히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견국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미중 무역 전쟁의 틈새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미래는 지투가 결정한다. 이것이 제 강의실에서 항상 강조하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로코에서 벌어진 일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모로코는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나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제 학문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라질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특별히 모로코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작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모로코에 쏟아붓는 관심의 이유가 뭘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직접 모로코 현지 조사를 결심했습니다. 라바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변화의 조짐을 느꼈습니다. 공항 곳곳에 중국어 안내판이 눈에 띄었고 중국 비즈니스맨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중국의 앞마당 같군요. 저와 동행한 현지 가이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로코는 2030년 피파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었고 그 중심에 철도 확장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로코 교통부 관계자 하산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의 말은 제게 더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모로코의 선택을 결정지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안고 저는 모로코의 탕헤르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중국계 배터리 기업 거시안 하이테크가 62억 달러를 투자한 거대 공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한창 건설 중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모로코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지 경제 분석가의 설명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핵심 철도 사업에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의미 없는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 제시한 것은 1차원적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로코 철도청의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했죠. 무슨 의미였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 철도 강국인 중국을 제치고 모로코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미중 무역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제3국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고 계신 건가요? 현지에서 만난 CNN 기자의 질문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양상, 그리고 그 틈새에서 기회를 포착한 한국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로템의 모로코 지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인 담당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 연구실로 돌아온 후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이론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G2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라는 제 오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초강 대국 사이의 갈등은 중견 국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 가설의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제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기 위해 저는 모로코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는 2017년부터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죠. 중국과 모로코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현지 경제부 관계자의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모로코의 국제무역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모로코는 미국 및 EU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의 핵심 회원국이기도 했죠. 모로코는 세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입니다. 모로코 무역투자진흥청의 디렉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니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을 통해 미국과 가까웠습니다. 이런 위치는 해상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긴장 관계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무역 제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무역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더 복잡한 상황은 지속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이라 불리는 전략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모로코는 전략적 대안입니다. 경제 분석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모로코는 중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핵심 철도 사업에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모로코는 전 세계 인산염 매장량의 7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자원이었죠. 모로코는 미래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광물 자원 전문가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한 자동차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철도 및 도로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숙련된 노동력도 보유하고 있었죠.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로코 산업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로코는 투자를 넘어 기술 이전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시 현대로템의 모로코 지사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전동차 판매를 넘어 모로코의 철도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최고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에는 현지 기술자 교육, 정비시설 구축, 그리고 미래 아프리카 시장 공동 진출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을 제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제품 판매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에는 한국 특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기술을 수입하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것은 압도적인 자금력과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공한 것은 모로코의 진정한 필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라 발전의 동반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현대로템 담당자의 이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모로코 철도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현대로템의 제안서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동차 납품을 넘어 모로코 철도 시스템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는지 그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철도청 이사의 말에서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계약 이상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들을 수집하면서 모로코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는 중국에게 미국과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로코는 자국 산업의 발전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모로코 자동차 수출의 90%가 유럽으로 향합니다. 현지 무역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로코가 중국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핵심 사업에서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모로코는 중국과 서방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한국의 포지셔닝이 모로코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서방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모로코 외교부 관계자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게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과 같은 민첩한 중견국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교묘한 외교수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5년간 가르쳐온 국제무역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21세기의 국제무역은 강대국의 게임이 아니라 민첩한 중견국들의 지혜로운 전략이 빛을 발하는 무대입니다. 이 깨달음이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공 전략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대로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의 해외사업부 총괄이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로코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도 매우 특별합니다.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대 철도 강국인 중국을 제치고 이 거대한 계약을 따낼 수 있었나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전동차를 넘어 자국의 미래를 원했습니다. 그가 회의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모로코의 막대한 투자와 함께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죠. 우리는 모로코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상세한 모로코 철도 현대화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차 공급뿐 아니라 현지 기술 이전, 정비시설 구축, 엔지니어 교육, 그리고 미래 아프리카 시장 공동 개발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발전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원조를 받는 최빈국이었지만 이제는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모로코에게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넘어 자신들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고 이것이 모로코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외교부의 아프리카 담당 국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모로코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를 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리적 위치와 외교적 영향력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은 한국의 아프리카 전략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모로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중국과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투자와 지배 모델과 다른 점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국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원조나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역량 강화와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을 넘어 진정성과 공감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아프리카 개발 사업 담당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에서 철도 운영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계약을 따내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모로코의 인재를 키우는데 투자해왔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모로코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것이 이번 계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한국의 국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국제 정치학자를 만났습니다. 현대의 국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 구조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견국 외교라는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틈새를 찾고 자국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죠. 그의 분석은 제가 모로코에서 관찰한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깊은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적 포지셔닝이 모로코 같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도 유사한 균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니까요. 교수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해징에 가깝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와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모로코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로코는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상적인 제3의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모로코 계약에 직접 참여했던 현대로템의 협상팀장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제안했으니까요. 그러나 모로코 철도청장이 저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거래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를 원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꿈을 이해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협상팀장은 마지막 협상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측이 가격을 대폭 낮추는 최종 제안을 했을 때 모로코 측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은 즉석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의 철도 시스템을 아프리카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와 함께 아프리카 전체의 철도 시장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비전이 모로코 측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격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협상팀장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은 전동차를 넘어 모로코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15년간 가르쳐온 국제무역 이론이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의 전략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논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책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의 틈새, 한국의 전략적 외교와 경제 성공 사례. 이제 저는 제 학생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G2만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의 선택은 그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강의실. 학생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 뒤로 프로젝터에는 중견국의 시대 한국 모로코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 무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게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이론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일어난 5조 원 규모의 철도 사업에서 거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성사가 아닌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열정적인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의 틈새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로코에게 단순한 제품이 아닌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둘째, 상대국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는 공감 능력. 셋째,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에 집중하는 전략적 시각.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무역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격동의 시대에서 진정한 승자는 중견국들의 지혜로운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제 연구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그리고 알자지라까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관계의 질로 승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연구는 모로코를 넘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케냐의 정부 관계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같은 파트너를 원합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파트너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놀라운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견국 외교 전략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서울의 대형 컨퍼런스홀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과 정치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견국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합니다.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상생의 외교는 새로운 희망의 불빛입니다. 청중 속에서 현대로템의 모로코 프로젝트 책임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마지막 슬라이드에 모로코 철도에서 달리는 한국산 전동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철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글로벌 전략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